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입니다.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제 저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국민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표결 결과에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민주당은 뜨거운 범국민적 탄핵 열기에 힘입어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태진을 내세우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 의한 대리 국정 운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모든 걸 당에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편법에 대해 헌법 위반, 내란 수괴와 야합 또는 제2내란을 획책한다, 이러한 논란이 일면서 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근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수사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현재 각자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는 가운데 오늘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을 이첩하라고 두 기관에 지금 요구를 했어요.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각 수사기관이 나서면 이게 뭐 수사가 제대로 될까?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특검이 큰 역할을 했죠. 특검 수사가. 그런데 현재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는 일반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는 그런 국면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칫 수사를 놓고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탄핵보다 수사가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 향방이 크게 달라질 듯합니다. 그럼 각 수사기관의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의 수사가 적절한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어요. 검찰과 경찰에. 자, 이 발동 근거는 뭐냐?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첩할 수가 있어요.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할 의무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는 과연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내란죄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공수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수사를 맡겠다는 거냐?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아니 이미 두 수사기관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에서? 자, 공수처법 2조 4항에 보면 또 어떤 조항이냐면 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보충 조항 비슷한 것인데, 자, 여기서 공직자 범죄의 말하고 있는 공직자 범죄에 바로 직권남용이 있어요. 자, 이따가 이제 검찰 얘기를 할 텐데, 검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직권남용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란죄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없지만, 바로 이 공수처법 2조 4항에 따라서 공직자 범죄와, 즉 여기서 직권남용 범죄는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자, 이번 경우에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무원, 또 그 휘하에 여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의 이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직권남용 범죄는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라는 것이, 자, 그 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공수처는 이제 공수처법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우선적인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 경찰 이렇게 중복되는 수사를 할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자, 공수처가 지금 오늘 나섰던 것도 지금 경찰과 검찰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공수처도 이제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잘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줘라. 이걸 뭐 겹치기로 자꾸 막 여기도 내주고 저기도 내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유로 법원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좀 이런 수사는 고위공무원 수사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데 이거 뭐야? 자, 이게 공수처의 또 어떤 그 존재감 또 존재 이유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역시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검찰은 나서지 말아라. 검찰은 너는 그럴 자격 없다. 그 다음에 또 검찰은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란죄는 너희들한테 원청적으로 그 수사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수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검찰은 지금 제일 먼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지금 검사 20명을 투입을 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20명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그 사태와 비슷한 맞먹는 그런 지금 수사 인력을 지금 가동하겠다는 뜻이고, 또 군에서 군 검사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군검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가동될 그런 지금 태세인데요. 여기에 또 검찰은 한 발 더 나가 경찰한테도, 자, 경찰도 이미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한테도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합류해라. 이 특별수사본부에,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에 같이 하자. 경찰도 들어와서. 근데 경찰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검찰은 지금 뭐 뉴스에서 이미 알려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발빠르게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재밌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자, 이것이 검찰이 나서서 가서 체포해 온 게 아니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와서 조사 좀 받으라고 몇 번 요청을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 뭐 1시경이라고 하는데 밤늦게 이제 뭐 들어갔어요. 검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자, 김용현 장관이 왜 검찰에 이렇게 밤늦게 비밀리에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지금 수사기관들이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설 태세인데 그나마 검찰이 그래도 좀 안심할 만한 데가 아닌가. 왜? 검찰? 윤석열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자, 뭐 지난번에 뭐 인사도 있고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검찰 지휘부 또 주요 직책에 앉은 검사들이 하나같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수사 동지라든가 또는 근무인연을 맺고 있거나 아주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지금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자 윤석열 빼고 이 내란 사태의 가장 주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을. 근데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 수사권이 있느냐? 이 범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역시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공수처가 내세운 논리와 마찬가지로, 자, 이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직권남용 범죄는 형법 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자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윤석열, 뭐 김용현, 뭐 여러 가지 그 연루자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검찰청법 4조, 자, 공수처는 아까 공수처법 그 2조에 있는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한다 그랬는데, 검찰은 검찰청법 4조에 자신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직자 범죄, 이런 직권남용 범죄와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응? 이 내란죄가.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청법 4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범죄, 주요 6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 6대 범죄가 바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그 다음에 방위산업 범죄, 그 다음에 대형 참사,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범죄는 이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이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했는데, 그것이 2022년에 자,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부패와 경제범죄 이 두 분야만 놔두고 이 두 분야만 검찰은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후에 자, 이른바 시행령을 활용을 해서 편법으로 다시 그 과거에 공직자 범죄에 들어있던 직권남용 범죄와 또 선거 범죄 뭐 이런 것을 부패 경제,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그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거기다가 검찰청법 4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법 4조에 바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또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 역시 이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직권남용 범죄와 내란죄가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뭐 그 논리가 뭐 또 전혀 얼토당토 않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뭐 아마 이제 좀 교통 정리가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검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냐 뭐 또 이런 의문을 이제 품게 하는 대목인데요. 자, 그러면 경찰을 봅시다. 경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 자, 경찰의 모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면 이 세 기관 중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바로 경찰입니다. 자, 이건 법으로도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뭐 주요 범죄 뭐 이런 것들이 공수처나 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우선적인 수사권이 있죠. 그 다음에 검찰은 또 그런 몇 개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우선 수사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경찰이 그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선 수사권을 가진 범죄의 경우에 그쪽 기관에서 먼저 한다 이러면 그쪽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엄청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자,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김영현 전 장관,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집과 사무실 뭐 압수수색 벌이고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왜냐? 이거 경찰로서도 아주 이거는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사기관 간의 어떤 그 위상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공수처나 검찰이나 다 직권남용 범죄를 근거로 해서 뭐 연계하는 식으로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편법 아니냐. 우리야말로 우리 경찰이야말로 바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내란죄를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자, 이게 말이죠. 뭐 수사는 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단계인 기소에서도 또 이제 또 한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기소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수사 이후에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공수처가 예외적으로 판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살펴보신 대로 수사기관마다 제각기 논리를 펴고 있고 또 제각각 지금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자, 각 수사기관은 그 기관 이기주의를 일단 지향해야 되겠죠. 그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비상 국면에서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갈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을 따져서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 책임자들이 좀 뭔가 좀 조율을 하면 좋겠고요. 자, 제가 보기엔 일단 검찰은 지금 지난번에 김건희 범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런 의혹에서 뭐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현재 구성원들 검찰 지휘부를 봐서도 이게 뭐 과거 윤석열과 그 이런저런 인연 사실 한 식구였잖아요.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뭐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정권과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무지막지한 수사 같은 것을 봤을 때, 자, 그래서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국민의 불신, 자, 이것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공수처는 어떠냐? 자, 공수처는 뭐 어쨌든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공수처의 최대 약점은 뭐죠? 자, 바로 수사 인력의 부족입니다. 자, 공수처는 지금 검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20명 안팎의 수사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이제 뭐 다른 수사들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자, 거기에 이제 박정훈 대령 그 외압 관련 수사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수사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는데 그동안에도 좀 차질이 있었고, 자, 물론 이제 수사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해요. 강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공수처가 이 큰 사건을 과연 잘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다만 공수처의 강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검찰, 경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 내란죄 수사의 경우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수사력, 수사인력 풍부합니다. 수사인력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뭐 특히 어떤 타 기관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검찰은 이 경찰 수사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 또 법적으로 좀 지도해주는 역할, 그리고 기소할 때 또 검찰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 기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또 그 수사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 보충 수사, 보완 수사를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검찰의 역할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해주고 나중에 기소 시에 공소 때 중요한 임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검찰이 역할을 해주고 말이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자칫 그 탄핵보다 수사가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수사가 더 빨리 되면요 탄핵 심의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대통령은 헌법에 재임 중 형사상 소출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바로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자,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수사기관든 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내란죄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자, 이게 박근혜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국정농단 사태 때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팀이 그때 상당한 수사 성과를 올렸죠. 그리고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이번 사건, 자, 이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은 못 믿겠다는 얘기죠. 이제 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공수처 포함하면 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한데, 일반 특검과 같이 준비기일 20일을 거쳐서 약 90일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특검은 거기에 한 달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은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와 수사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죠. 일반 특검은 검사가 무려 20명 파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 40명인데, 거기에 비해 상설특검은 검사가 5명밖에 안 되고요. 수사관은 30명. 자, 근데 수사기간은 90일,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은 거기에 한 달을 더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상설특검이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하면 경찰, 검찰보다는 좀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난 특검 역사를 보면 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아주 실망시킨 경우도 뭐 있습니다만, 이번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뭐 특검이 사실은 가장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 수사, 즉 경찰과 검찰이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찰 주도로 좀 뭔가 조정이 좀 돼서 경찰이 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검찰이 뭐 이렇게 지원하는, 뭐 인력을 지원하든 뭐 법률적인 조언을 하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합동수사 형태도 좋은데,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은 좀 뒤로 빠지고 경찰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수사를 좀 하다가, 자, 특검이 이제 발족하면 그때까지 수사 내용을 인계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